저 뭐 하는지 몰라도 되게 신나 보이네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우리 공부만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자신있게 학교 가서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가서 다른 학원에서 자신있게 그 교재를 딱 꺼내시면 돼요. 프린트물 이제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신있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맞지? 자, 하기서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딱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저번에 1단락 끝났고요. 오늘부터 나갈 거는 2단원입니다. 2단원의 제목을 보면요. 원자의 세계라고 적혀져 있죠.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전 과거로부터 어떻게 원자가 변해왔는지 과학자들이 원자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야, 맞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주기율표의 구성 자체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뒷파트 가면 이제 2단원에서 원자 반지름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주기율표에 따른 규칙적인 에너지 변화까지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단원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단원 가면 분자, 큰 단위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1단원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만 한번 볼게요. 자, 6.02 곱하기 10의 18승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 맞습니까? 23승계. 좋습니다. 자, 이때 23승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1몰이라고 했습니다. 교재랑 조금 약간 밖에 얘기긴 한데요. 18승계라는 말이 우리는 나온 적이 있어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거 어디서 봤겠니? 이거 어디서 봤을까? 하나의 도선에서 전기회로 도선에서 단면을 딱 잘라서 1초 동안 이만큼 지나갔을 때를 우리가 1A라고 명시했었어요. 뭐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1몰이라고 부르면서 이 수를 뭐라고 했다?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기율표를 갖다 놓고 예전에는 산소였는데요. 지금은 탄소 6번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질량수를 쓰고 있죠. 질량수,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화학식량 이거 싹 다 뭐다? 그램을 붙이지 않는다. 숫자일 뿐이다. 중심이 되고 있는 탄소가 12라고 하고 상대적인 수를 쓰고 있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이 질량수를요 2배로 불려놔 볼게요. 이렇게 불려놨을 때 어차피 실제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량이 2배로 불려놔 버리면 1몰의 개수도 2배로 많아지겠고요. 오케이? 기준이 변한다는 것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몰수를 계산할 때는 몰수 계산하는 방법, 질량에 대해서 전체 질량을 얼마로 나누자? 1몰의 질량. 이건 뭐다? 분자량 나누는 거 똑같았죠? 전체 입자수는 뭐였다? 1몰의 개수다. 아보가드로의 수랑 똑같았죠? 그리고 마지막 전체 부피는 뭘 나눈다? 1몰의 그 온도와 압력이 있어 1몰의 부피를 나눠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몰수까지 계산을 하고 몰 농도는 결국 뭐였죠? 그렇죠. 1리터에 리터죠. 포함되어 있는 몰수였고요. 나중에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양변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몰 농도에다가 뭐 곱한다? 부피를 그렇죠 1리터, 리터 단위로 곱해주면 결국 뭐다? 거기에 있는 몰수를 바로바로 적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계산적인 부분이었고요.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원자의 세계입니다. 원자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린트물은요 원자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원자 기호 표시하는 방법까지도 한 번 더 나왔을 거예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조금 앞을 볼 건데요. 그 책을 보면요. 66페이지. 66페이지 완장 66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림이 여러 가지가 쭉쭉쭉 나올 거예요. 원자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물질은 뭐로 만들어졌을까? 가장 작은 게 뭘까? 이 플라스틱은 뭐로 만들어졌을까? 가장 작은 게 뭘까? 저기에 있는 나무는 뭐로 만들어졌을까?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은요, 얘들아, 물로 만들어졌어. 물이 만물의 근원이야. 이것만 있으면 나무, 돌 다 만들 수 있어.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1원소설을 얘기했던 바가 바로 탈레스였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설에서부터 출발해서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등등이만 다 나왔는데 중간에 있었던 오빠가 아리스토텔레스 오빠는 이렇게 얘기했어. 물만 있다고 무슨 개소리냐? 모든 물질은 말이야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가 필요해. 이 네 가지 원소도 있어야 되고 네 가지 성질까지 있어야지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져.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 네 가지 성질까지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 사원소설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고대를 지나서 중세에 오면요, 보이로빠도 나와서 자, 모든 물질은 말이야 가장 작은 거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원소설을 제시하고 중세에 와서 여기 연금술사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값싼 금속, 구리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금으로 변신시킨 거야. 금으로 만들어서 팔면 돈 많이 벌겠지. 이걸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밀도가 똑같은 순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근대에 와서, 현대도 아닙니다. 그때 나온 한 분이 있죠. 라바제의 오빠께서 자,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틀렸다? 물은 분해가 되니까 물은 가장 작은 원소라고 부를 수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네 말 틀렸어 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라바제의 물분해 실험이었죠. 뜨거운 철간에다가 철판이야. 여기에다가 물 부어주면 산소는 여기 달라붙었고요. 오른쪽에 남은 기체는 따로 냉각시켜서 액화시켰어. 여기다가 모을 거야. 아무튼 여기에다가 꺼져가는 성난불 갖다 대면 뻥 터진다. 수소 기체가 발견했고요. 여기는 실험 후에 죽철간 철판의 질량이 증가했구나. 아, 산소가 달라붙어서 철판의 질량이 증가했구나. 아무튼 물이 분해돼서 각각의 결합하고 모아지는 걸 통해서 물은 분해됐으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아니다. 사원소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뭐 기본적인 무슨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원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대별로 원소라는 걸 네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처럼 네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을 분류하기도 했고요. 초반에는 발견한 원소의 양도 현저히 적었거든. 시대가 지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옵니다. 뭐 옥타브설, 뉴렌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올 건데요. 그런 설들을 제끼고 결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 이 고1 때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편안하게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율표를 성질 비슷한 아이들로 순서대로 뭐 등등 두 가지가 있죠. 최초로 표시한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멘델레이프죠. 멘델레이프 오빠는 무슨 순서였죠? 그냥? 원자번호 순서였습니까? 원자력 순서였죠. 원자력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거였고요. 두 번째
번째 나온 오빠가 누구였죠? 모즐리, 모즐리, 모즐리. 모즐리. 얘는 원자번호 순서였지. 원자번호라는 건 원자번호만 알면 뭘 알 수 있다? 양성자의 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성자 수 순서대로, 원자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한 게 모즐리야. 초반에는 주기율표를 아무리 정의하고 그림을 그려놔도 지금처럼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추해가지고 수소, 헬륨 등등 적어놓고 비워놨어. 여기 뭔가 있을 텐데 발견하지 않았을 때는 각각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워뒀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금속, 탄소 이 주기율표에 있는 이 원소들, 이 원소들은 그냥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어떻게 생겼어? 원소 어떻게 생겼어? 했을 때, 자, 첫 번째, 이제부터 출발하는 거야. 시작한다. 자, 볼턴 오빠가 얘기했어요. 모든 물질은 말이야,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나타나. 하면서 볼턴의 원자설이 나오는 거죠. 볼턴의 원자설은 아무튼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빼고 다 엉터리예요. 지금 와서는. 아무튼 볼턴 오빠는 이 물질을 만드는 요 하나 작은 거, 이 원자는 그냥 무슨 모양이다? 단단한 공 모양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냥 공 모양, 단단한 공 모양이다. 볼턴 오빠가 얘기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서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때 톰슨 오빠가요, 깔끔하게 정리시킵니다. 주변에서 했는 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논문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 올려가는 거지.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 전자를 발견합니다. 전자를 발견하고 전자가 마치 여기 대부분 빈 공간인데 원자는 전자가 존재해. 얘들아, 마치 푸딩처럼 이렇게 박아놔서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톰슨의 푸딩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원자의 모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는 거야. 아직까지는 뭐 전자밖에 안 발견했네, 핵은 발견하지도 않았네. 자, 조금 더 가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요, 원자 핵이 발견됩니다. 원자핵 발견하고요. 원자핵 안에 있는 누구?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까지도 발견하는 실험 과정. 설을 내버리겠죠. 각각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면서 러더퍼드 원자핵을 발견하고 중간에 원자핵 놔두고 주변에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마치 행성들처럼.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잖아요. 그래서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서 좀 디테일적으로 갑니다.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보 오빠가 여기 적히네요. 자, 얘들아, 전자는 말이야, 원자핵을 중심으로부터 주변에 행성들처럼 돌아다닌다고 했지? 근데 이 전자는 말이야, 자기들만의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 전자 껍질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마치 궤도처럼요. 그래서 보어의 궤도 모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무슨 개소리야? 어떻게 전자들이 딱 정해져 있는 길에만 있니? 궤도에만 있니? 그냥 전자는 말이야,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많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핵은 플러스니까. 핵이랑 가까울수록 존재할 확률만 많고 멀어질수록 확률이 적어져. 확률값을 함수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오비탈에 대한 개념을 이제부터 배우는 거죠.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야. 구름 모양, 전자 구름 모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기본적인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문제에 대해서 쭉 봤을 때 원자 핵이 그려지는 시기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원자 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원자 핵이 그려지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 뭐냐? 이거예요. 전자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어떤 실험이에요? 그 실험 과정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포인트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원자 핵을 발견하고 양성자와 중성자까지 발견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에요? 그 과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에 대해서 지금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중성이다, 원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보호 오빠가 얘기했던 전자 껍질, 계동 모양과 관련된 스펙트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오비탈 배우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 관련해서 배우면 이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최소 여기까지는 우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마무리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실험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다뤄볼 거예요. 여기 전자 발견한 거. 그래서 흐름은 이해됐습니까? 머리 식힐 타임 30초. 깎아 가져오려면 빨리 가져오세요. 깎아 왼쪽에도 있습니다. 따로 결제해서 따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힘들죠? 네. 그러면 돼요. 안 힘든데? 공부했네? 이런 느낌 좋아요. 아주 좋죠. 정한이는 어때? 한번 듣고 또 들으니까 쉽지? 맞지? 아, 저 쌤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런 느낌 들지 않아? 그러면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정한이는 3단원 직접까지 했을 거야. 2단원 끝까지 다 했어. 그리고 문제 약간 응용 문제까지 다 풀었지. 했어요. 킬러 문제까지 풀었지. 그리고 본인 스탑했지.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했었어, 정한아. 이렇게 안 해도 돼. 노선상 다 똑같아요. 1단원보다는 2단원의 문제가 확실히 쉬워. 그건 느꼈을 거야, 맞지? 문제가 정말 적네요. 옛날 1단원보다 좀 부담감 적지 않아요, 말까? 짱 좋아요. 좀 알 거야. 정한아, 너 없을 때 승민이랑 우리 보은이가 왔었거든? 월요일날에 원래 쉬는 날인데 와가지고 오늘 수업 없는 날이에요. 너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어. 이 친구가 승민이가 그렇게 목소리가 큰 친구도 몰랐어. 진짜 열정적이더라고. 이 단원 끝나면 이제 3단원까지 우선 진도를 나갈 생각이 있거든. 나는 여기 뒷단에서는 중간 끝나고 자는 그게 맞겠지? 이제 1단원에 좀 혼을 실어야 돼. 내가 봤을 때도 시험 진짜 어려울 거야. 일단은 잘 해야 나중에 합투는 합투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일단은 기초적인 거 좀 해두면 아무래도 좋지. 싸움 있잖아. 아무래도 샤를 보일 조합이 나오잖아. 물리쌤 있으신 분 고등학교 이런 거 쓰시더라고. 물리쌤 그렇지 않아? 물리쌤 있어. 핑크색 그치? 어디? 마음에 들어? 짱이뻐요. 그렇지. 이게 원래 칠판 쓰다가 우리가 이거 고등학교 이게 쓰니까 좀 느낌이 안 나잖아. 글씨도 전혀 안 돼. 칠판 뭔가 또닥또닥 이런 소리가 있잖아. 진짜 공부하는 느낌. 맞지? 근데 기간지에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얘기하는 거 그 가정까지도 좀 원리나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요. 그 방정관, 비어있는 관이라고 생각을 할까? 여기에다가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시킬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이렇게 연결을 딱 설치해 놓고 전류를 보내줄 거야. 고전압을 보내줄 거야. 아무래도 실험 과정이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지라고 해서 전류를 땅으로 흐를 수 있는 상태로 실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전사로 죽지 않으려면요. 맞지? 아무튼 고전압을 보내줄 건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해부에서는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을 표시를 한다면 길쭉한 게 플러스예요? 짧은 게 플러스예요? 길쭉한 게 플러스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야. 이건 이해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찾을 건데 먼저 이 도선을 확대해서 그리면 이 모든 물체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도선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상태에서 이동하는 건 누구다? 전자만 이동하는 거야.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전자는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가는 방향이 전자의 방향이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고 있네요.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극과 여기 마이너스 극, 여기 플러스 극을 연결시키고요. 고전압을 빡 보내주면 전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빡 이동을 할 거예요. 이때는 전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직 전자를 발견하기 전이잖아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선이 나타나네요. 플러스 극으로 간다는 건 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음이지.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명칭을 정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킨 상태에서 고전압을 보내주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있는 하나의 선이 나타나는 음극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음극선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4가지 실험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다가 십자가 모양의 물체를 갖다 놓아볼까요? 자, 갖다 놓으니까요, 뒤에 뭐가 생긴다? 그림자가 발견되더라. 와우! 빛과 똑같네요.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빛이 휘어지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잖아.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이 음극선도 어떤 특징이 있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구나. 자, 물질을 갖다 놓으니까 순서, 가정이랑 알게 된 사실까지 정리를 해야 돼요. 물체를 갖다 놓으니까 뭐가 생겼다? 그림자가 생성됐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이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구나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 뭘 소리지? 초딩들이 집에 갈 때 안 됐어? 아직도 있네? 요즘은 유진이가 12시 자는데 쭉 가보니까. 자, 두 번째. 물체를 갖다 놓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바람개비를 갖다 놓을게요. 바람개비 갖다 놨는데 날개가 있을 거 아니야. 갖다 놨는데 음극선을 쏴주니까 이게 막 회전해. 음극선에는 질량이 있는 물질이 있나? 질량이 있으니까 툭 때렸을 거 아니야. 툭 건드리니까 돌아간다는 거지. 두 번째보다 바람개비를 설치하니까 어떻게 된다? 회전한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보다 음극선은 무슨 성질이 있다? 질량을 가진 입자구나 라고 알 수 있네요.
안 힘들죠? 눈에서 레이저 나오니까 조금 풀고 해도 괜찮아. 막 편하게 들어. 맞지? 영화 본다 생각하고. 3번. 이제는 여기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말복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여기는 N극, 여기는 뭐 S극 뭐 이렇게 있겠지. 하나의 자기장을 갖다 둘 거예요. 전류 옆에다가 자기장을 갖다, 음극선 옆에다가 자기장을 갖다 주니까 어머! 음극선이 꺾여 휘어지는 거야.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건 뭐다? 음극선은 전하를 띠고 있구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도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 전하가 있는 입자들은요, 주변에 자석을 갖다 대면, 자기장을 갖다 대면 휘어져요. 아, 자석을 갖다 댔는데 어떻게 된다? 휘어진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보다 이 음극선이라는 입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하를 띠고 있구나. 그럼 이제 대놓고 플러스니 마이너스니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장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위에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얘는 어디로 꺾인다? 실험을 해보니까 플러스 쪽으로 꺾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하! 전기장을 설치를 해보니까 어떻게 플러스 극으로 꺾이는 걸 확인했어요. 이걸 통해서 얘는 뭘 띄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음극선의 양을 좀 2배로 주고 3배로 주고 질량을 2배, 3배, 4배로 다르게 했을 때 첫 번째 질량이 1일 때 전하량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질량을 2배로 발사시켰을 때는 전하량은 2배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질량을 3배로 발사시켰을 때는 전하량이 3배가 된대요. 즉, 질량분의 전하량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이 입자를 우리는 전자라고 부르고 이 전자를 원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존재해요. 전자를 푸딩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박혀놨습니다. 그래서 통신오빠의 푸딩 모형입니다. 전자를 발견하고 푸딩 모형을 그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발견한 실험에 대해서만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극선 실험은 실제로 이 4가지인데요. 지금 책에서 요즘에는 한 가지를 많이 빼놔. 자석 내용에 대한 그림을 많이 빼놓고 이 3가지를 많이 올려두더라고요. 하지만 이 4가지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으세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집중도가 너무 좋아서요. 영상을 자르고 싶지가 않아요. 한 단계 좀 자르고 갈까요? 영상을? 한 단계만 자르고 5분만 쉬었다가 한번 갑시다.